자, 저희 전 시간에 그 SQL에서 테이블을 만드는 SQL 문장 말씀을 드렸고요. 형식은 create 테이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테이블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 괄호 안에 컬럼 이름과 그 컬럼의 데이터 타입을 설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컬럼에 대한 정의와 컬럼에 대한 정의는 쉼표로 구분한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컬럼은 끝나는 거니까 쉼표 없이 바로 닫고 세미콜론 이렇게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그 테이블에 생성된 것까지를 봤고요. 테이블에 생성된 것까지를 봤고, 자, 그러면 저희가 생성이 됐으니까 실제로 저 테이블에다가 데이터를 넣어 볼 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그 테이블에 행을, 행은 그러니까 자료, 레코드, 행을 삽입하는 방법. 그러니까 테이블에 레코드를 저장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 저장하는 문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거는 DML이 되는 거죠. insert는 DML이에요. create table은 DDL, 그 다음에 insert는 DML이에요. DML. 자, 문법은 이렇습니다. insert into, 그 다음에 만들어져 있는 테이블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무슨 컬럼의 그 자료를 인설트하는 것인지 컬럼 이름을 써주셔야 돼요. 컬럼이 여러 개 있으면 여러 개를 쉼표로 구분해서 컬럼 이름들을 쭉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저장할 값들은 values라고 하시고 그 컬럼에 저장할 값들을 쭉 나열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미콜론. 이게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insert into 테이블 무슨 컬럼에 무슨 값을 이런 뜻이에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만약에 위쪽에 있는 테이블과 같으면 여기에 넘버라고 하는 잠시만요. 얘가 확대가 돼버린 것 같아서 왜 이게 안 들어오지? 네, 죄송합니다. 이따가 하도록 하죠. 어, 위쪽에 스튜던트라고 한 테이블 있죠. 스튜던트라고 한 테이블에 있으면 만약에 우리가 학생 번호를 넣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학생 번호. 그러면 values 다음에 첫 번째는 학생 번호에 해당하는 값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학생 이름을 넣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컬럼 이름으로 stu name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 값으로 이름에 사용할 그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이 어렵지 않습니다. insert는 정말 이걸로 끝이에요. insert into table, 컬럼 이름들, values 값. 네, 기본 형식은 이거고요. 근데 요거를 조금 간단하게 쓰실 수가 있으신데 어떻게 간단하게 쓰실 수 있냐면은요. 어, 테이블에 테이블에 삽입하는 값들의 개수가 컬럼 개수와 같고 그다음에 값들의 순서가 테이블이 만들어졌을 때 테이블 컬럼 순서와 같으면 무엇을 어떻게 더 줄여서 쓸 수 있냐면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도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values 하고서 값들만 쭉 나열하시고 세미콜론으로 끝내셔도 돼요.
자, 무슨 얘기냐? 만약에 테이블에 값을 3개를 넣을 거예요. 번호도 넣고, 이름도 넣고, 생일도 넣을 거예요. 근데 values 다음에 순서대로 첫 번째 값은 학생 번호를 넣고, 두 번째 값에는 학생 이름을 넣고, 세 번째에는 그 생일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에는 굳이 컬럼 이름들을 여기다가 테이블 이름 다음에 컬럼 이름들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는 간단하게 insert into table 바로 values 하고 끝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간단하게 인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nsert into insert into 다음에 테이블 이름은 ex student. 자, 여기다가 괄호 안에는 이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컬럼 이름들을 써주시는 거예요. 학생 번호 입력할 거고, 학생 이름 입력할 거고, 생일도 입력할 겁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insert 삽입하다, 저장하다, into 어디 안에 이런 뜻이잖아요. 학생 테이블 안에 학생 테이블에 번호와 이름과 생일 안쪽으로 insert 삽입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스튜던트 넘버에 그 insert 할 값이 있어야죠. 삽입해야 될 값이 있어야 되고 스튜던트 네임에 insert 할 값이 있어야 되고 birthday에 insert 할 값이 있어야 되죠. 그거를 values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values. 자, 번호니까 우리 네 자리까지 저장할 수 있다 그랬죠. 1001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홍길동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생년월일은 오늘 날짜 넣어볼까요? 그냥 2025년 11월 27일 다 됐죠. 그죠? 자, 얘는 요거 타입이 맞아야 돼요. 여기는 숫자 타입이니까 숫자를 주셔야 되고 숫자는 따옴표로 묶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여기는 문자열이니까 문자열 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날짜 타입이니까 날짜 타입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뭘 넘겼어요? 문자열 넘겼죠. 근데 요거는 오라클이 알아서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 일어난 겁니다. 문자열을 날짜 타입으로 정상적으로 바꿀 수가 있으면 암묵적으로 데이트 타입으로 변환해서 여기다 인서트를 해줘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것도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 아니라 명시적으로 타입 변환을 하시려면 무슨 함수? 날짜로라는 함수 이름은 toDate, toDate, toDate 함수를 써주시는 게 더 안전한 방법이기는 해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컨트롤 엔터 해보세요. 한 개 행이 삽입되었습니다. 이게 인설트 문에서의 정상적인 결과 메시지. 혹시 에러가 뜨신 분 계신가요? No, 네, 또 안 되시는 분 계세요? 네. 데이트를 써서 그러면 여기 벌써 데이트가 되겠다. 플레이를 정해 보지 않는 아, 그 대부분의 그 오류가 나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 오타 때문인 것 같은데 뭐 테이블 이름을 만들 때 저랑 다른 이름으로 테이블을 만들었다거나 뭐 예를 들면 뭐 S가 빠져 있다거나
그 다음에 뭐 컬럼 이름을 저랑 다르게 만들었다거나 네, 그런 경우 여러분들이 만드신 테이블 이름과 컬럼 이름들을 사용을 하셔야 돼요. 네, 저랑 만약에 이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들이 저랑 다르다면 여러분들 테이블 이름에 있는 테이블과 컬럼 이름에 있는 그걸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해결이 되죠. 네, 숫자냐 문자열이냐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숫자는 따옴표로 묶지 않고요. 그다음에 문자열은 반드시 따옴표로 묶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날짜 타입에 저장하는 값인 경우에 문자열을 거기에 값을 주셔도 오라클은 암묵적인 타입 변환을 할 수가 있으면 즉 여기 있는 문자열을 날짜라고 하는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으면 인설트를 정상적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암묵적인 타입 변환이 일어난 거예요. 자, 문법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insert into, 테이블에, 그 다음에 테이블 중에서도 번호, 이름, 생일이라고 하는 컬럼에 어떤 값들을 첫 번째 컬럼, 이게 순서가 맞아야 돼요. 순서가 여기가 여기 첫 번째 값은 첫 번째 컬럼으로, 두 번째 값은 여기는 두 번째 컬럼으로, 세 번째 값은 세 번째 컬럼으로 이 순서대로 전달을 하는 거예요. 어, 여기에서 지정한 그러니까 이 순서는요. 제가 여기서는 테이블의 컬럼 순서랑 동일하게 쓰기는 했지만 테이블의 순서랑 동일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음. 중요한 거는 여기에 스튜던트 넘버라고 했으면 첫 번째 값도 넘버에 해당하는 값을 넣으셔야 되는 거고요. 여기를 name이라고 했으면 두 번째 값은 name에 해당하는 값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맞추는 거예요. 테이블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insert into 문장에서 컬럼을 어떻게 지정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맞춰서 값을 주시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자, 이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자, 우리가 떤 값을 저장을 할 거예요. 번호, 이름, 그리고 생일이라고 하는 세 개의 값을 주면서 인설트를 할 거예요. 근데 번호, 이름, 생일이라고 하는 거는 테이블에 있는 컬럼 순서와 동일하죠. 그 다음에 테이블에다가 전부 다 넣는 거잖아요. 어떤 비어있는 컬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무엇을 생략할 수 있다? 테이블 이름 다음에 컬럼 이름들을 생략할 수 있다예요. 그게 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음. 어, 테이블의 모든 컬럼에 컬럼 순서대로 값들을 삽입할 때, 저장할 때, 이때는 더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만 써주시고, 테이블 이름만 써주시고, 컬럼 이름도 생략하고 바로 values 1002번이라고 할까요? 네. 오쌤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쌤은 날짜인데 생일이죠. 진짜 생일은 안 하고 그냥 1월 12월로 할까요? 12월 12일 1일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삽입이 되죠. 정상적으로 삽입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테이블에 어떤 컬럼에 이런 순서로 값들을 인설트 하겠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이 테이블의 모든 컬럼에다가 인설트를 할 거고 값들이 전달되는 순서가 테이블 순서가 같으면 굳이 컬럼 이름들을 쭉 나열할 필요 없이 테이블 이름만 쓰고 이 부분은 생략하고 밸류즈만 쓰자. 이게 간단한 문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되셨습니까? 되셨죠?
지금까지 인설트가 된 내용이 인설트가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검색할 때 어떻게 검색하시면 되죠? 테이블이 있어요. 모든 행을 다 검색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select, 모든, from, ex, stew, 던치. 네. 그동안 저장된 게 제대로 저장이 된 거 맞죠? 맞습니까? 첫 번째 인설트 문장에서 홍길동 2025년 11월 27일. 두 번째 인설트 문장에서 오쌤 12월 1일.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맞죠? 네. 혹시 어려운 거 있으세요? 어려운 거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으시죠? 네. 자, 만약에 또 insert into ex student ex student 컬럼의 순서를요. 컬럼의 순서를 birthday를 먼저 하겠다. birthday를 먼저 하고 stu name은 두 번째로 하고 stu number는 세 번째로 하겠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values 어떻게 작성하셔야 돼요? 이 순서대로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 순서대로. 뭐 예를 들어서 2010년으로 할까요? 적대 아무 날짜나 하는 거야. 1월 1일. 학생 이름은 스컷이라고 할까요? 스컷. 그다음에 번호는 2000번. 이렇게 하셔야 정상적으로 삽입이 되죠. 세 번째, 한 개행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그러니까 꼭 insert into table 하고서요. insert into table 한 다음에 컬럼 이름들을 쓸 때 이 컬럼 이름들의 순서가 꼭 테이블의 컬럼 순서와 같을 필요는 없다. 같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 네. 주- 어, 가- 다른 경우, 테이블의 컬럼 순서가 다른 경우에는 values만 여기서 지정한 순서대로 맞춰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birthday를 첫 번째로 인설트를 하기로 했으면 values의 첫 번째 값도 날짜 타입으로 STU name을 인설트 할 때 두 번째 값으로 전달하기로 했으면 두 번째 값에는 문자열로 이렇게 전달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래서 insert into insert into에서 컬럼 순서들은 꼭 그 테이블 컬럼의 순서와 일치할 필요는 없어요. 테이블 컬럼 순서와 일치할 같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문장에서 컬럼의 순서와 values에서의 컬럼의 순서만 같으면 된다예요. 같으면 된다. 근데 select는 정상적으로 돼요. select 뭘까요? 굳이 문장 또 새로 만들지 말고 그냥 커서 여기다 놓고요. select 문장 있는 곳에다가 커서 놓고 실행하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죠. 잘 들어갔죠? 생일 2010년 1월 1일 스캇 2000번 2000번 스캇 2010년 1월 1일 잘 들어갔죠? 그죠? 네. 질문 있으십니까? 음. 그리고 뭐 제약 조건이 없으면 컬럼에 항상 값들을 다 넣어야 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제약 조건이 없어. 아직 우리가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뭔지 공부하진 않았지만 제약 조건이 없으면 꼭 테이블의 모든 컬럼의 값을 삽입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건 무슨 얘기냐? 어, 학생 정보를 입력을 하는데 생일은 입력하지 않고
번호와 이름만 입력하겠다. 번호와 이름만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insert into ex student 번호 stuno 번호와 stu name 이름만 전달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values라고 쓰셔야 돼요. value는 뭐 2001번 우리 킹이라고 있었죠.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이것도 정상적으로 삽입이 되죠. 그죠? 한 줄이 더 늘어났어요. 한 줄이 더 늘어났죠. 셀렉트 다시 해보시면 2001번 킹 그리고 생일 부분은 값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널은 값이 없으면 값이 없음. 이렇게 입력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십니까? 그, 네, 저희 처음에 인서트 할 때 네. 그냥 실수로 3번 연속 그러면 똑같은 게 세 번 들어갔겠죠?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그거 나중에 뭐 드랍하는 뭐 거 지우면 되니까. 지우면 되니까. 지금 우리가 만든 테이블은 어, 제약 조건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인설트라고 하는 문장을요 실행하면 계속해서 성공해요. 똑같은 번호에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인설트가 계속 성공해 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처럼 인설트 문장을 한 번씩만 실행한 게 아니라 여러 번 실행하신 분들은 같은 번호와 같은 이름을 갖는 학생들이 여러 명이 생성되어져 있을 거예요. 뭐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시- 실제 학교라면 그러면 안 되겠지만 우리 연습하는 거니까 상관은 없어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잘 되세요? 네, 그리고 인설트를 했으면 그 결과도 잘 보인다라고 하는 거 잘 보이죠? 그죠? 인설트 한 대로 잘 보이죠? 자, 여기까지의 결과를 commit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엔터. 이때 여기서 commit 완료라고 나와요. commit 완료. 예, 이게 transaction control language TCL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어, 이 commi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요. 그냥 commit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commit의 의미는요. 그 작업한 내용, 변경된 내용, DB에서 작업한 내용. 구체적으로는 select는 변경이 일어나지 않죠. 변경한 내용들, 그러니까 insert, 테이블에 새로운 게 저장이 되잖아요. 아직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업데이트,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딜리트, 자료를 삭제하고, 이렇게 DB에서 작업해서 변경한 내용들을 영구적으로 저장해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데이터베이스 서버는 어떤 한 군데에 있을 거예요.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한 군데 어떤 컴퓨터에 있을 거고, 회사에서는 오라클을 설치하겠죠. 우리가 설치한 것처럼 뭐 오라클 XE, 21C 뭐 이런 식으로 오라클을 설치한 PC가 있을 거고요. 이 PC에 어떤 개인 PC에서 개발자가 스코어, 타이거 이렇게 해서 접속을 할 거예요. 접속하겠죠. 접속해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인설트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근데
그 insert라고 하는 명령이 DB에 바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PC에서만 반영이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두 번째 개발자가 있어요. 두 번째 개발자도 자기 개인 PC에서 똑같은 스컷하고요. 스컷 계정하고 타이거라고 하는 비밀번호로 접속을 했어요. 접속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이 A라고 하는 개발자가 인설트를 했어요. 그리고 내가 인설트를 했고 셀렉트를 하니까 인설트가 된 것처럼 보였죠. 여러분들도 인설트가 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이 B라고 하는 개발자가 셀렉트 이 똑같은 DB에서 셀렉트 명령을 내려보면은요. 인설트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A 입장에서는 자기가 인설트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B는 인설트가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여요. 작업한 내용이 이 DB에 저장이 된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마치 여러분들 뭐 워드나 뭐 어떤 문서를 작성하실 때 내가 타이핑하면 그 타이핑한 게 막 눈에 그 화면에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저장된 거예요? 타이핑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컴퓨터 전원 팍 하고 나가버리면 여러분 작성하신 게 저장이 되어져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A는 막 작업을 해서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인설트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영구적으로 저장을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B 입장에서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인설트가 안 된 상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A가 인설트를 한 다음에 commit이라고 하는 걸 해줬어요. 여기서처럼. 그러면 그 내용은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이제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A가 커밋을 한 다음에 B가 셀렉트를 해보면 인설트가 된 내용을 셀렉트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커밋이에요. 이게 커밋. 그러니까 그동안 작업했던 내용들을 영구히 저장하고 모든 사용자가 똑같은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커밋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커밋을 쓴 이유는 그 인설트한 내용들이 DB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커밋을 일단 먼저 한 거예요. 커밋이라고 하는 거 이해되셨어요? 네. 네. 그렇게 하니까 사실 여기 있는 거 하나씩은 다 다뤘네요. 그죠? create table DDL 다뤘고, select 검색해봤고, insert DML 해봤고, 저장하기 commit 했고, 그죠? 여기에서 다 하나씩은 해봤네요. 자, 지금부터는 에러가 나는 경우들을 보여드릴 겁니다. 에러가 나는 경우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자, 처음에 이런 문장을 해볼게요. insert into ex student values 2001번 king 다른 번호로 할까요? 2002번이라고 하고 홍길동 말고 김길동 이렇게 할까요? 세미콜론. 자, 실행하기 전에 여기 스크립트 출력 부분에서 지우개 눌러가지고요. 지우개 눌러서 여기 다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한 개 행이 삽입되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insert into students values 김길동 할 때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오류 번호는 947번, 오류 메시지는 값의 수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죠.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자, 제가 컬럼 이름을 생략해도 되는 경우는 언제만? 모든 컬럼에 인설트를 하는 경우만. 모든 컬럼에 인설트를 하는데 순서도 테이블의 컬럼 순서랑 똑같을 때에는. 그죠? 그때에만 컬럼 이름들을 생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컬럼 이름이 없으면 값이 몇 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기대를 할까요? 값이 3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기대를 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값을 몇 개만 줬어요? 2개만 줬죠.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위쪽에서처럼 바로 위쪽에서는 2개만 넣는 게 가능했죠. 이유는 컬럼을 지정을 했으니까. 넘버와 네임에 2001과 킹을 인설트 하세요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인설트가 돼요. 근데 여기서는 컬럼 이름들을 생략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확하게는 번호와 이름과 생일에 이런 뜻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번호, 이름, 생일에 값은 2개만 준 거죠. 그래서 이건 에러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흔히들 하시는 실수들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지워버리고요. 여기 에러 메시지만 요렇게 해서 복붙할게요. 음, 그냥 아니면 이렇게 써드릴까요? EX 스튜던트 테이블의 컬럼은 3개인데, 3개인데, 삽입하려는 값은 2개밖에 없어서. 오류가 영어로는 에러죠, 에러. 에러가 발생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또 에러가 나는 경우 또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insert into ex student 또 values. 자, 이번에는 값을 3개를 줄 거예요. 값을 3개를 줄 건데 2025년 오늘 11월 27일 그 다음에 뭐 1, 2, 3, 4 또 홍길동 자 이렇게 했어요. 될까요? 안 되죠. 안 되죠. 제가 에러가 나는 문장들을 보여드리고 에러 메시지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인설트나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하다가 이런 종류의 에러 메시지를 만나게 되면 어디가 틀렸는지를 그리고 왜 틀렸는지를 이해를 하셔가지고 수정하실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키워드리기 위해서 이걸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정상적인 결과가 잘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연습할 때는요, 오류가 나오는 상황들을 자꾸 만나면서 그 오류가 왜 생겼는지를 파악하고 그 오류를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를 연습하시면 그러면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왜 틀렸을까요? 테이블, 컬럼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죠. 값은 3개를 줬어요. 그러니까 값의 개수가 잘못된 건 아니죠. 값의 개수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어, 이렇게 넣을 때는 어떻게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을 때는. 테이블의 컬럼 순서와 똑같이 넣어야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값은 숫자 타입, 숫자 중에서도 4자리까지의 정수로만, 두 번째는 문자 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날짜 타입이거나 날짜로 변환할 수 있는 문자 열들을 넣어야 되죠. 근데 지금 보면 그 순서가 아니잖아요. 값들을 보면
이거는 생일, 번호, 이름 순서로 지금 전달한 것처럼 보이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수치가 부적합하다. 라는 의미는 뭐냐면, 왜 에러 메시지를 이렇게 보냈느냐 하면은요. 첫 번째 값을 넘버라고 하는 컬럼에 인설트를 하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게 그 네 자리 정수로 변환이 불가능하죠. 네 자리 정수로 변환이 불가능해서 여기서 에러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뒤쪽은 인설트 시도도 못했고, 첫 번째 값을 인설트 하려고 하는 그것부터가 먼저 잘못돼서, 그래서 여기가 수치가 부적합하다라고 하는 그런 에러가 나온 겁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에러들은 뭐 그 쉽게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여기서는 테이블 테이블의 컬럼 순서와 달라서 컬럼 순서와 값들의 순서가 삽입하려는 삽입하려는 값들의 순서가 달라서 다시 얘기하면 데이터 타입이 달라서 그래서 발생하는 에러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에러고요. 자, 그 다음에 insert into 이렇게 합니다. insert into 계속해서 insert를 해볼게요. students 번호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tuno 번호만 입력하시려면 테이블 이름 다음에 괄호는 꼭 써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ex student 테이블에 stuno라고 하는 컬럼에만 값을 저장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value에다가 그럼 value도 가로로 묶어주셔야 돼요. 값이 하나만 있더라도 그 값을 하나로 묶어주셔야 돼요. 자, 제가 여기를 1, 2, 3, 4, 5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기 전에 여기 좀 지울까요? 출력? 벌써 빨간펜 선생님이 나왔네요. values죠. 죄송합니다. values. values. 그렇죠. 빨간펜 선생님은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실행했어요. 역시 에러 났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숫자의 그 크기가 저장할 수 있는 크기를 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법적으로는 문법적으로는 맞는 문장이에요. insert into 테이블 이름, 컬럼 이름 한 개. 컬럼 이름 한 개여도 여기는 value가 아니라 values예요. values. values. 그다음 여기가 한 개가 있으니까 값도 한 개. 그리고 여기는 숫자 넘버 타입이니까 여기도 넘버.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행할 때 에러가 나요. 자, 여기에 에러 메시지가 조금 다르죠. 지정된 전체 자릿수보다 큰 값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왜 이렇게 허용됩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뭔가 직역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우리말스럽지 않은 그런 말이 된 것 같은데 이 열에 대해서 그건 뭐냐면 스튜던트 넘버라고 하는 컬럼에 대해서 컬럼에 지정된 자릿수 컬럼에 지정된 자릿수는 몇 자리? 여기 제가 몇 자리라고 했어요? 네 자리. 우리 만들 때 네 자리까지만 저장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럼 맥시멈은 9999예요. 9999가 맥시멈이에요. 그것보다 큰 값을 인설트 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러가 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에러가 나니까 지워버리고요. 네. 어, STU, STUNO, STUNO에 저장할 수
있는 자릿수, 네 자리. 자릿수보다 큰 값을 삽입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테이블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고려를 해야 되겠죠. 어, 그래서 처음에 DB를 설계할 때 그런 어떤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학교는 뭐 전체 학생 수가 뭐 2,000명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아, 그런가요? 그러면은 학생 번호는 9,999까지 저장할 수 있도록 만들게요 하고서 테이블을 만들었을 텐데 나중에 학번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큰 자릿수가 필요하기도 하고 학번이라고 하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졸업생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학번은 그 네 자리로 부족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 그 테이블의 정의 자체를 변경해야 될 필요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럴 때 사용하는 게 나중에 저희가 공부하게 될 올터입니다. 올터. 그래서 처음에 테이블이 만들어질 때에 지정한 자릿수, 문자의 개수, 바차투 같으면 이게 바차투 같으면 문자의 개수 이런 것과 맞지 않으면 에러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러가 날 수 있다. 네, 일단은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질문 없으십니까? 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만든 테이블을 가지고 그 테이블에 정상적으로 인설트가 되는 경우들, 그리고 인설트가 실패하는 경우들에 대해서 보여드렸어요. 네, 질문 없으시면 여기까지 하고요. 35분에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